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자 재택치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400명이 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봤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시작된 강원도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지난 11월 26일 정부의 재택치료 의무화 조치 발표 석 달 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사이 초기 10명도 안 되던 재택치료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새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재택치료를 받을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전화로 관리하는 지금의 재택치료 시스템에 문제는 없을까? 그동안 재택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1,000명이 넘는 확진자 가운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옮긴 환자는 71명.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 가운데 위중증화가 진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결국 630명이 별다른 이상 없이 재택치료를 마치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동거인 감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자와 공동으로 격리됐던 522명의 동거인 가운데 5.9%인 31명이 감염됐습니다. 의사들이 재택치료가 아니라 재택관리라며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강원도는 이 같은 동거 가족의 감염을 우려해 재택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지역 내 보육시설을 활용하여 음성 동거 가족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해오던 재택치료를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원주 3개 병원에 이어 이달 안에 춘천의 2개 대학병원까지 재택치료 관리를 맡길 방침입니다. 특히 재택치료를 하다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는 단기 외래 진료센터도 춘천과 원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을 책임지는 재택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세심한 수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시가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도심 구간인 옥천 오거리에 최근 회전 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끊이지 않자 강릉시가 뒤늦게 개선책을 내놨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설치된 강릉 옥천 오거리의 회전 교차로. 차들이 뒤엉켜 오도 가도 못한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말에는 중앙시장에 몰리는 차량들로 정체가 심한 곳인데 회전 교차로가 생긴 이후 교통체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회전 교차로를 안 쓰다가 쓰니까 대기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근에 인도를 넓히고 차도폭을 줄이는 테마거리 조성 사업과 도로 아래에 매설된 하수관로를 개선하는 사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교통 혼잡을 더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불편함이 끊이지 않자 강릉시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홈플러스와 중앙시장 진입로 구간을 확장하고 출구 방향을 조정해 교통량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진입로 전용 차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협의를 진행을 하고. 하지만 당장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초 올해 말 완공을 계획했던 교차로 인근 하수관로 개선 사업이 매설물을 옮기는 문제로 한 달 더 연장되면서 여전히 차량 정체가 심해질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개선 방안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 채 회전 교차로 설치를 비롯한 여러 사업들을 무리하게 한꺼번에 강행한 강릉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씻기조차 어려운 남성 중증 장애인이 자신을 도와주던 남성 활동 지원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3달 동안 범행을 당하면서도 노트북을 이용해 몰래 사진을 찍었고 결국 범행 장면이 담긴 증거 사진을 모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과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50대 남성 활동 지원사를 새로 구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김 씨는 식사와 목욕, 대소변 처리까지 하루 종일 지원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2월 목욕을 마친 김 씨를 나체 상태로 방으로 옮긴 지원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었지만 명백한 성추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짐승의 눈인 거를 보고 유사 성행위를 하려던 가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저항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럴수록 가해자는 뺨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거나 깔고 앉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성폭력은 3달간 이어졌고 견디다 못한 김 씨는 노트북 카메라로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달간 사진 수백 장을 찍어 결정적인 범행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간신히 확보했습니다. 잘 안 보이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속된 말로 건진 거는 6장 정도밖에 안 돼요. 김 씨는 10년 넘게 자신을 보조해준 예전 활동 지원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카톡 문구에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왔더라고요. 이렇게 발로다가 박고 있는 거를요. 큰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활동 지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현재 장애인 강제추행과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가해자도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일부 증거 관계상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통상 이제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이제 공소 제기가 된 부분이 많다 보니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피해자는 이제는 직접 증인 신문까지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광주 원주 고속도로 건설 당시 설계에 없던 서원주 IC는 원주시가 30년간 운영비를 부담하겠다고 나서야 설치가 됐습니다. 이후 원주시는 서원주 IC로 인한 교통량과 수익 증가 요인이 크다며 운영비 삭감에 나섰는데요. 법원은 이 같은 원주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대로 운영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제2영동 고속도로 측이 제기한 서원주 IC 운영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향후 30년간 서원주 IC 운영비 23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당초 협약을 원주시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원주시와 제2영동 고속도로 측은 2017년과 2018년 첫 2회는 해마다 4억씩 8억을 주고 2019년부터는 실제 교통량을 산정해 운영비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원주시는 서원주 IC 몫으로 한 해 교통수입금 3억 8,300만 원이 더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2019년부터 지난 3년 동안 매년 3억 8천만 원을 공제한 상태로 운영비를 지급해왔습니다. 1심 법원은 제2영동 고속도로 측에 손을 들어줘 원주시가 미지급금 3억 8,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주시는 제2영동 측이 교통량 재산정을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비용을 제공한 측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교통량을 기초로 해서 상호 협의해서 법률 민간에 줘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해서 하는 거로 저희가 18년도에 용역을 이제 추진한 거고 그렇죠. 한편 운영비 논란에 계속 힘을 빼지 말고 현실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최초 예산보다 좀 전략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운영비 같은 거를 좀 전략한다든가.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면 원주시는 3년치 소급분 11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앞으로 107억가량을 제2영동에 더 줘야 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초 오늘 예정됐던 강원도 메타버스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자는 것을 제안을 했다며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메타버스 일정을 강행할 수 없다며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또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강원도를 다른 지역보다 먼저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메타버스 대신 원주를 찾아 소규모 간담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 상황에 맞춰 등교 인원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 가운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2까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도 3분의 2까지 등교하도록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 학생 수와 상관없이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현재 도내 청소년 중 1차와 2차 백신을 모두 접종한 청소년들은 전체의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주택 가격이 20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최근 상승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20개월 연속 상승한 강원도의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 10월 전월 대비 0.6% 올라 역대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세컨하우스 목적의 주택 수요가 증가한 점이 상승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11월 기준으로 25억 155만 달러를 수출해 수출 목표인 25억 달러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수출 25억 달러 달성에 기여한 주요 품목들은 의료용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합금철, 전선, 의약품, 화장품 등입니다. 특히 합금철은 117%, 전선은 258%, 의약품은 52%, 화장품은 169%가 급성장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성장을 발판으로 내년 수출 목표를 30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MBC가 보도한 횡성 송호대학 산업체 위탁과정 허술 운영 의혹 등과 관련해 교육부가 현장 감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5일 동안 감사단을 파견해 지난 2018년 3월 이후 학교법인 송호학원과 송호대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법인 운영 및 대학 회계, 입시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민원, 비리 제보 사항 등입니다. 교육부는 추후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경고, 주의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군 유휴부지 활용과 지역개발 사업에 양측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양구군은 오늘 강원시설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양구군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처분과 군사시설 사업 인허가 사업 등 군과 관련된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 유휴지를 활용한 공공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어제 평창올림픽 기념관과 강릉 KTX역 강원곶 간에
범이고미 캐릭터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범이고미 상품몰을 열었습니다. 강원도는 플라이 강원 인형과 그립톡, 비빔밥, 황태국, 고구마빵, 고구마쌀 등 15개 상품과 바디필로우, 등 쿠션, 수면 안대, 인형, 가방걸이 인형 등 15종의 캐릭터 상품을 판매합니다.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캐릭터 상품 10종을 개발해 상품 제작을 희망하는 업체를 이달 말까지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동해시에서 생산된 가을 배추가 대만으로 첫 수출됐습니다. 동해시는 당초 재배농가 12곳과 수출업체 간 계약 재배로 900톤을 수출할 계획이었지만 잦은 비로 인한 배추 무름병 발생 등으로 250톤, 2억 원가량이 첫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대만에서 쌈 배추가 인기가 높아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농가 수출업체에 수출 촉진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 영상 콘텐츠 제작 공간이 마련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디어 창작실은 영상 촬영실과 편집실로 구성돼 방음 스튜디오와 카메라, 전문 편집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콘텐츠 제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시립도서관은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정식 개방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여성가족부의 가족 친화 인증 재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삼척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 친화 인증 심사 결과 2016년 12월 최초 인증 이후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돼 2024년 12월 30일까지 인증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 근무를 비롯해 출산과 양육 지원,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고성의 한 중학교에서 장애 학생 특수학급 폐지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내년에 고성 중에 배정된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데도 도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를 들어 학급을 없애기로 해 다른 학교로 진학하게 됐다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한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고성중 특수학급 폐지 반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심 소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47곳이 과밀학급으로 운영돼 교원 정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1인 이하 특수학급의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춘천시가 그동안 도시 미관을 해쳤던 조양동과 세명동 일대 골목의 간판 정비 사업을 벌입니다. 춘천시는 최근 정부가 공모한 간판 개선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다며 내년까지 2억 1천여만 원을 투입해 상가 간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판이 개선되는 곳은 세명동 일대와 삼거리 640m 구간입니다. 춘천시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도 연계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군청과 보건소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를 건립했습니다. 98면의 외부 주차타워는 군청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센터를 잇는 이면도로와 함께 준공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